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et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 나는 동지께서 제13기 위et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선고된 나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의 훌륭한 축하는 위et남 당과 국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이 혁신 위협과 사회주의 길에 계속 확고히 들어서며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공평하고 문명한 위et남을 건설하도록 하는데 귀중한 지지로 됩니다. 나는 동지와 함께 두 나라 인민의利益과 두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지역과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동지의領土 밑에 조선 당과 국가와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위et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또롬. 2024년 8월 23일 하노이. 당의 운정 속에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으로는 요즘 매일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문수물놀이장 건설을 발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물놀이장 건설과 관련해서 수십 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설계가 건축가가 되시어 무려 113건에 달하는 형성안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경리 리성남동무는 무려 8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8월 9일 삼복에 찌는 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물놀이장 건설 현장을 몸소 찾아주셨습니다.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이 완공돼서 현대적인 물놀이 유의 설비들까지 갖춰지게 되면 정말 멋있을 것이라고, 희한할 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의 실내와 야외 물놀이장의 시공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의하시고 당 창건 기념일까지 세계적인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완공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성남 경리는 처음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에는 실내 체육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현지 지도에 그날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내 체육 운동까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며 그 다음 날에 한밤을 지새우시며 완성하신 실내 체육관 형성안을 내려보내주셨다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무엇을 하나에도 인민의利益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세계적인 수준에서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오늘도 근로자들의 기쁨 넘친 모습과 더불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9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무려 3차례나 우리 물놀이장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실내 물놀이장과 야외 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실내 물놀이장에 음향 설비를 설치하여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훔치를 덮어주게 해야 한다고, 또 물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대형 벽시계도 걸어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파도 수조의 바닥에는 푸른색 타일을 붙여서 파도를 형상할 때 대해서와
실내 물놀이장과 2층 로데에는 여러 가지 오락탁과 장기판, 원형 식탁과 의자를 놓아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청량 음료도 마시면서 마음껏 즐기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두시고 우리 인민에게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리요 이른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찾아오시오 불면불후의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신 진군한 오보이의 다심한 사랑은 문수물놀이장의 그 어느 곳에나 다 새겨져 있습니다. 준공식을 앞두고 우리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일꾼들을 대상으로 추억 봉사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때 물 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오는 일꾼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동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이용할 때 상하지 않게 이음장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잘 보라고 오늘 일꾼들을 먼저 태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의 특별봉사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시금 깊이 새겨준 뜻깊은 첫 봉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같은 소원이 떠올린 은혜로운 사랑의 결정체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오늘도 한없이 고마운 당의 품이 안긴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우리 국가의 무진한 발전력과 전진 기상을 만천하게 과시하자.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밑에 나라의 모든 농촌 마을을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 현대 문명이 웅축된 사회주의 이상천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거창한 혁명 사업이 빛나는 결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함흥시 용강농장에도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며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질 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어서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보란듯이 일도세웠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이 당의 운동으로 이렇게 천지개벽 당과 국가에서 품들여 지어진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받아 안게 된 농장원들은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충성과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해마다 다사골 아나올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 살림을 펴는 농장원들의 기쁨 넘친 모습은 사회주의 영상으로 더욱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노동당의 운덕으로 산천도 사람도 훌륭히 변모되는 속에 함흥시 회상구역 동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성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룬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도선 동농장의 전변은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이념과 숭고한 위민 헌신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농촌 진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연이어 펼쳐지는 새집들이 경사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민들에게 휘황한 내일에 대한 신심과 환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을 보단히 발동하고 제거해서 올해 계획한 목표들을 자랑찬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속에 대동강 주사기 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제품의 질 제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적 기술력 진운동을 활발히 벌여 제품의 질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방안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흐름소나 무균화가 실현된 새로운 생산 공정을 확립하게 됐고 여기서 생산하는 의료용품들이 올해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한편 평양 빗섬유 통신케이블 공장에서는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적극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겠는가, 이 문제점의 방도를 원가 조화에서 찾았습니다. 정전의 생산. 공장에서는 제품의 기술적 지표를 보단히 갱신하면서 각이한 용도에 따르는 새 제품을 개발해서 정전에 비해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1.2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신울의 형태와 신발창의 재질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타산하면서 새 제품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하고 대중합평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다정화, 다색화, 다양화된 여러 가지 운동 신발 설계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당선된 신발들을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새 제품 품평회에서 당선된 신발 설계들을 받아들여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 준비 사업을 동시에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각지 과일 생산 단위들에서 올해 당이 제시한 과일 생산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과일 대풍을 안아올 일념 안고 독성 사과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면한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세워놓은 과수와 축산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와 자연 흐름식 관수 체계 운영을 잘하고 천연 생물 활성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액 시비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해서 잎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과일의 색깔과 맛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건 낮가밤에 온도차도 없고 기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 과일 알당 질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천연 생물 활성제를 과일나무에 주에 2차 이상 아침과 저녁 시간에 시비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에게 선진적인 과수재배 기술과 병충해 방지 기술, 용농 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 자료들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실천에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종업원들은 과학농사에 과일 증산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신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모든 농사일을 지리적 특성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명간 과수농장에서 올해에도 흐뭇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영덕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내며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 안고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필지별 특성에 따르는 지력 개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병해충 피해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워서 과일의 품질을 개선하고 정보당 수확량을 높였습니다. 이게 한 알당 질량이 170g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나무에 평균 한 300알 정도 달렸으니까 정부당 30톤 과일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병해충 피해가 제일 심한 게 이게 과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농약 분무를 계속 해가지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가지 자르기야 속고물 비롯해서 정말 품이 많이 드는 게 이 과일 농사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또 모든 농장에서는 수확 시기에 들어선 데 맞게 포전 담당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운반 조직을 빈틈없이 해서 과일들을 허실없이 고도드리는 한편 잘 익은 배를 알알이 골라 총진시안의 유가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등과 상업봉사단위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모니 당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즐거운 평양 체류의 나날을 보내는 소외 지역 학생들이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탄생하신 고향 집도락에 들어선 그들은
10대의 오리신 나이에 나라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이 땅 위에 후대들의 영원한 행복의 터전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워 주신 졸세 위인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우리 역사의 집에 보존돼 있는 사적물들을 다뤄봤습니다. 청년운동 사족관을 찾은 수혜지역 학생들은 청년종시를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면서 경례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수혜지역 학생들의 참관길은 당의 은정 속에 훌륭히 꾸려진 문화정서 생활기지들로 이어졌습니다. 수혜지역 학생들은 평양 체류의 나날을 뜻깊게 보내도록 참관 일정까지 세심히 헤아려 주신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다심하신 정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해서 나라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자라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수혜지역 주민들은 평양 교회극장에서 종합교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감숙성에서는 무더기 비가 내려 2명이 목숨을 잃고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영하회적 자치구 은천시에서도 하루 동안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동부 지역에서도 25일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채의 건물들이 흙속에 파묻혔으며 주요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사우파울로주에서 최근 들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속에 주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들불이 30개의 도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는 들불 진화에 동원됐던 2명이 사망했습니다. 주 소재지인 사우파울로시에서는 들불로 인한 연기 때문에 도시의 일부 상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현지 대중보도수단들은 전했습니다. 들불로 10여 개의 고속도로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주 당국이 들불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최근 학자들이 대산호무지를 따라 소식하는 특이한 상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명 걸어다니는 상어라고도 부르는 이 상어는 다른 상어들과 달리 사납지 않으며 매우 영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산호무지를 따라서만 소식하는 것으로 해서 산호의 표시동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년간 바다의 산성화로 대산호무지들의 백화 현상이 우심해지면서 특이한 상어의 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자들은 가기한 온도 조건과 산성도 조건에서 새끼 상어들을 키우면서 상어가 변화되는 바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상어에 대한 연구가 산호무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률 높은 종합파종기입니다. 뜨락돌이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이 종합파종기로는 파종 깊이를 균일하게 보장하면서도 파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종 깊이는 파종기에 설치된 바퀴를 조절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파종기에는 비료 12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비료 12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체계가 동작하면 파종기에 설치된 소형 교반기들이 돌아가면서 비료 덩어리들을 깨줘 비료가 골고루 뿌려지게 합니다.
파종기의 뒷부분에는 뿌려진 종자를 묻어주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종기로는 강냉이와 콩, 목화를 비롯한 여러 작물들의 파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